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박정호입니다. 자, 월요일 순서 시작해 볼 텐데요. 아무래도 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이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발표 이후에 이 사안이 우리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김병주 민주당 의원 모셔서 자세하게 이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김병주입니다. 저 선거 때 한번 네, 뵙고 오랜만에 지금 저희 방송에 나오게 되셨는데 예, 워낙에 지금 이슈 현안이 뜨겁기 때문에 예, 아마 요즘에 제일 바쁜 국회의원 중 한 사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김명주 의원의 여러 가지 뭐 방송 출연이나 인터뷰 예, 제가 계속 보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뭐 우려의 말씀을 하셨지만 어제 윤석열 당선인이 결국 용산으로 옮기겠다, 국방부 신청사로 이전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연쇄적인 부대 이동이나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우선 총평, 그러니까 어제 윤석열 예, 당선인 모습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좀 하셨는지요? 예. 저는 불통의 대명사다. 불통과 아, 졸속으로 네. 하면서 안보 공백과 국정 공백이 필히 따라오는 어, 일이죠. 그래서 역사가들은 아마 네. 졸속으로 한 졸속 행정의 가장 잘못된 사례로 후세에서 어, 꼽을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야말로 안보 비상사태고 국정 공백의 비상사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예, 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안보 비상 상태다, 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어제 이제 윤석열 당선인의 설명을 들어보면 그런 우려에 대해서 이제 반박하는 모습도 있었고, 네, 그리고 뭐 우선은 이전 문제만 본다면, 사무실 이전만 본다면 국방부 이 신청사에 있는 네, 뭐 이 지휘부라든가 이제 인접을 하게 될 텐데 옆에 이제 합참 건물로 네, 이동을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근데 거기에 왜 그렇게 얘기를 했냐면 민당선이 뭐라고 했냐면 지금 이게 이제 합참청사는 전시작전권 행사를 고려해서 한미연합사와 함께 건물을 사용하도록 건립이 됐고 연합사가 평택으로 이전해서 공간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국방부가 합참청사로 이전해서 함께 사용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다, 이렇게 설명을 네, 했습니다. 예. 아마 제일 뭐 내부 사정을 잘 아시니까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인지 너무 궁금한데요. 어떻게 그 그 보셨습니까? 말 속에 두 가지 거짓이 있습니다. 두 이해 안 가지. 해요. 예, 예. 네, 일단 합참에 공간이 네, 네, 많다라고 얘기했잖아요. 합참 건물에. 그래서 국방부가 이전하는데 문제 없다. 그렇습니다. 공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공간이 없어요? 예, 공간은 있는데 다 차 있죠. 다 사무실로 현재 쓰고 오, 있고요. 그 예, 건물 자체도 부족해서 네, 2014년 15년에 옆에 JWSC라 해서 전쟁 모의센터를 별도로 만들어서 거기도 현재 수백 명이 근무하고 있죠. 그래서 어, 공간이 많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두 네, 번째 그 사실과 다른 것은 네, 연합사가 들어가기로 돼 있었는데 어, 지금은 안 들어가서 공간이 많다 했잖아요. 네, 연합사는 들어가기로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걸 지을 당시는 어, 협조단이라고 해서 한국군과 미군을 협조하는 협조단 연락반 정도가 들어가는 규모였고 어, 8층 한 층만 연락단을 운용하자라는 협조단을 운영하자는 개념이었죠. 왜냐? 음, 그걸 지을 당시는 전작권 전환할 때 연합사를 해체하고 한국군 따로 미군 음, 따로 지휘하는 구조로 전작권 전환하겠다는 안이었어요. 아,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연합사를 그대로 유지하자는 걸로 바뀌었고 네, 사령관만 서로 한국군 예, 예, 사령관이 사령관하고 부사령관이 미군이 하자 교대해서 그런 음, 개념으로 바꿨지 그때는 연합사가 유지되는 개념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또 공간은 지금 하나도 없다. 네, 두 번째 연합사가 들어가는데 네. 안 들어가서 공간이 있다. 연합사는 들어가는 개념을 해본 적이 없다. 그거죠. 아, 예, 그래요? 아니, 예, 이 충분히 가능하다. 윤석열 예, 당선인은 함께 쓸 경우에는 다소의 어려움은 있지만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뭐 네, 공간이 충분한 것처럼 어제는 예. 저희가 들을 수가 그러니까요. 그래서 있었는데, 대통령 당선인이 네, 어떻게 거짓된 사실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아마 어, 대통령 당선인보다 그 옆에서 측근들이 네, 어떻게 판단하고 조언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거 그래요. 하나만 봐도 거기에서 계획하는 조언자들이나 네, 계획자들은
대단히 무능하다고 볼 수가 있죠. 제대로 된 아하. 역사도 모르면서 그렇게 제대로 된 역사도 모르고 현재의 상황이 어떤지도 모르고. 허. 아니 이 부분은 사실 이제 당선인이 직접 얘기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게 팩트가 제가 다르다. 2012년도하고 2013년도에 네, 국방부 건물에 있다가 네, 합창 건물을 지어서 네. 이전을 했었습니다. 아 당사자시군요. 네, 그 당시 살았죠 그때. 네. 그래서 그 개념을 그때 이미 저는 장군으로서 완스타 준장이었고 합참의 전략기획차장이면 핵심 참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들어갈 때 공간 활용을 어떻게 할지 의장님과 수없이 토의를 많이 했었죠. 그래서 그때도 공간이 부족해서 네. 협조단 한 층만 비우고 나머진 다 쓸 수밖에 없었고요. 아, 예. 오, 이거 뭐 김병주 의원이 직접 네. 현장에 그 당시 있었다고 하니까. 당사자였는데요. 뭐 예. 아니 사무실 배치까지 그 당시 예. 합참 의장님하고 장군 참모들이 모여서 토의하고 아하. 건물 또 짓는 과정에서도 네. 가서 계속 어떻게 하면 좋겠다 안도 내고 했던 사람이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전작권 추진도 진행 과정을 제가 쭉 늘 같이 할 수 있는 직책이었기 때문에 그 네. 당시에는 연합사 해체하는 그런 개념이었죠. 그런 걸 너무나 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예. 네. 아니 근데 이거 팩트 체크하면 다 드러날 일을 가지고 윤당선인이 어제 이렇게 국민들 앞에서 얘기하던 것 자체도 좀 이것도 좀 충격적이네요. 네, 그렇게 보면 그렇습니다. 예. 제대로 잘 체크가 안 된 부분이다 예. 볼 수가 있고. 예. 오늘 그 예. 김종배 시사 집중에서도 얘기했는데 네, 후에 시선 나오는 집중. 성일종 의원님과 이런 분들도 네. 윤당선자의 얘기를 또 그대로 얘기하더라고요. 연합사가 들어가게 된 그분은 국방위 의원인데도 네. 그런 걸 팩트 체크 해보면 금방 알 텐데 아하. 참 아쉽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국민의힘 쪽에서 잘못 알고 있을 것이다 예, 이렇게 예. 보시는 예. 거군요. 예. 잘못 자. 진단도 하고 잘못도 알고. 예. 잘못 알고 현상 잘못 진단이 진단. 정확해야 되는데 그렇죠. 진단이 정확하지 않았고 아하. 또 과거 역사조차도 제대로 잘 모르는 것이죠. 예. 자, 저희 시청자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데요. 근데 윤석열 당선인의 발언에 대한 김병주 의원의 팩트 체크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려됐던 부분 중에 또 하나가 비행 금지 구역이잖아요. 예. 이게 이제 청와대에서 나와서 네. 용산으로 가게 되면 네. 그 똑같은 범위를 적용하게 된다면 네. 그 주변 강남까지 해서 네. 피해를 보게 되는 이 제한을 당해 되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인수위는 이렇게 또 반박을 했습니다. 한강 이남 기존 비행 항로는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네. 강북 지역은 비행 금지 공역이 기존보다 절반 이상 축소된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왜 그런가 이유를 봤더니 미사일, 드론 등의 기술이 발전했지만 우리 군의 제공권 장악 능력과 레이더 탐지 성능도 향상됐고 네. 대공 무기의 성능도 개선돼서 과거보다 항공기에 의한 공중 위협도 크게 줄었다. 네. 그래서 서울의 비행 금지 구역 축소해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입장을 낸 건데요. 근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고 또 모르는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안보 공백입니다. 아하. 지금은 청와대를 중심으로 8km 반경 8km 내외의 비행 금지 구역이 정해져 있는데 네. 그걸 축소 운용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옮긴다. 그러면 당연히 취약해지는 것이죠. 물론 거기 우리 레이더 기술과 방공 무기가 발전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네. 얘기했는데 우리 레이더나 방공 무기가 발전한 건 사실이지만은 충분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항상 공격하는 무기를 방어하는 시스템이 못 따라가고 있어요. 항상 공격이나 이렇게 하는 게 앞서가고 있죠. 거기에 뒤따라가거든요. 뒤따라서 방어 체계가 만들어지니까. 예. 얼마 전에 보십시오. 몇 년 전에 북한의 UAV 무인기가 서울 상공에 떨어졌고 청와대 주변에도 떨어진 적이 있었고 그렇습니다. 저기 그 사드 기진 성주까지 가서 그 사진을 찍고 올라가다 떨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는 북한의 UAV 무인기를 레이더로 잡을 수 있는 레이더가 없었고 그걸 요격할 수 있는 무기 체계가 없었어요. 예. 그래서 그때 난리 났던 거죠. 안보 공백이다 뭐 해서 청와대 주변에는 그거 뭐 외국으로부터 수입해서 레이더도 설치하고 그걸 요격할 수 있는 무기로 했는데 네. 아직 다른 전방 지역이나 이런 데는 다 갖춘 건 아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이런 공격하는 시스템은 늘 방어 시스템보다 앞서갑니다. 예. 그리고 비행 금지 구역이 왜 중요하냐? 네. 2001년도에 9.11
9.11 보면 9.11 네, 테러, 뉴욕의 미국이 테러. 그렇게 촘촘하게 그런 걸 갖추고 있어도 네. 비행기 세대가 한 대는 그 쌍둥이 빌딩 세계 무역센터에서 네. 완전 경제가 마비됐고 한 대는 펜타곤을 펜타곤은. 그 떨어졌잖아요. 그 그렇습니다. 펜타곤도 무너지고 난리가 났었고요. 그런 것처럼 비행기라든가 공중 위협이 훨씬 위협하고 그거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8km 정도 안정해 놓으면 눈 깜짝할 사이에 오잖아요. 4km는 한 30초도 안 걸릴 거예요. 한 몇 초 안에 들어버리니까 네. 방어할 수 있는 것이 없죠. 그래서 현재 한 8km를 정해 놓은 것이고 이걸 4km나 뭐 이렇게 축소한다면은 그만큼 공중 위협으로부터 취약하다. 청와대와 국방부 합참은 어떤 데입니까? 청와대는 국가 최고 컨트롤 타워죠. 그렇죠. 그리고 국방부와 합참은 최고 전쟁 사령부가 되는 겁니다. 평시에도 마찬가지 최고 우리 국토와 영의 영공을 지키는 사령부가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그런 취약한 점을 구조적으로 갖추고 있다면은 그것이야말로 안보 공백이죠. 그리고 4km 정도 축소하잖아요. 네. 그럼 만약에 북한이라든가 어떤 불순한 세력이 그 테러를 한다고 했을 때 유혹을 더 받을 수가 있죠. 공중 수단을 이용해서 8km만 비행 금지 구역이 있으니까 대단히 뚫기가 어려운데 네. 4km는 뭐 뚫기가 쉽죠. 특히 요새 드론 같은 건 어떻습니까? 누구나 드론 사서 운용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폭탄을 장착해서 투하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지상에서 우리가 테러하는 것도 있지만은 네. 공중 테러가 대단한 위험 요소이고 그런 것입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줄어든다면 그만큼 안보의 위협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죠. 안보에 공백이 생기는 공백이 거죠. 생기는 거다. 예. 아니 이게 축소가 된다고 해서 우리의 기술이 뛰어나고 걱정할 필요가 더 없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다 이런 게 아니라 네. 안보의 공백이 우려된다 이 말씀이시고 그리고 이제 대공 이제 방공포나 이런 것도 네. 더 이상 추가 설치는 안 하겠다. 이미 국방부 주변은 거기가 네. 뭐 안보 우선 지역이기 때문에 네. 잘 돼 있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참 그것도 하나는 알고 둘을 모르는 거예요. 예. 국방부와 합참의 안보나 경계 규정과 대통령이 계신 청와대의 규정은 다릅니다. 청와대는 더 엄격하죠. 군부대 위에 비행 금지 구역 설치하는 지역은 없잖아요. 그렇죠. 어느 군부대도 네. 그냥 항공기가 지나가지. 그렇지만 청와대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국가 컨트롤 타워이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반경 8km를 국민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통상 이제 국방부와 합참 군부대가 있었으니까 괜찮다. 군부대 적용은 청와대 적용보다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물론 일반 민간보다는 높은 수준이지만은 네네. 그 수준으로 하면은 국가 컨트롤 타워의 큰 보안의 그 안보의 구멍이 뚫힐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기준이 다르군요. 그 기준이 청와대와 다른데 군부대, 같은 기준으로 국방부. 하는 그 발상 자체가 참 그래요. 그리고 패트리어트라든가 방공 진지를 별도로 운용하지 않아도 된다. 네, 이것은 네. 진짜로 안보를 방공 시스템을 모르는 말입니다. 방공은 국지 방공이에요. 예. 사거리가 예를 들어 방공 무기 중에 2km짜리도 있고 4km짜리도 있고 뭐 20km짜리도 있어요. 네. 4km라든가 6km, 10km 이내는 그 지역만 핵심 방어만 담당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청와대에 운용하던 북악산이나 인왕산에서는 이쪽에 될 수가 없죠. 거리가 멀어서. 그렇죠. 예, 그리고 저 남쪽에 있는 여러 산들 있잖아요. 강남 네. 거기서도 거리가 멀어서 그래서 국지 방공 시스템입니다. 그 아. 핵심 방어를 하기 위해서 무기를 배치하고 네. 그리고 멀리에서는 물론 뭐 다른 무기 체계가 있지만은 단거리 무기 체계들은 방공 무기 체계들은 배치를 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패트리어트라든가 이런 거는 그 청와대를 방어하기 위해서 보이지는 않지만 어딘가에 북악산 어딘가에 배치돼 있거든요. 사실은 네. 그걸 안 한다는 건 그만큼 안보의 공백이 예상된다. 아유,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큰일 났다. 이런 그래서 생각도 지금 드는데. 현재 예. 이전 하더라도 현제 예. 청와대 수준의 방호 체계 정도는 구축해야 되잖아요. 그렇겠죠. 예. 아무래도. 근데 이전 하면서도 그거보다 수가 없죠. 부족한 상태로 만든다는 거는 어. 그만큼 안보 공백이 되는 거고요. 또 현재 청와대 수준으로 하게 되면은 네. 주민 불편이 시민들 불편이 너무
많죠. 그렇겠죠. 재산권 침해, 네. 교통권 침해, 뭐 여러 가지 침해가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축소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야말로 안보 공백입니다. 그 자체가 안보 예. 공백이 되는 거다. 예, 그렇죠. 이런 말씀이신데